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완전 접종자 4천여 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는다 해서 100% 예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수포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을 2차 모두 접종한 뒤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건당국은 12일 기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370만 명 중 3,79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00명 중 1명꼴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데이비슨 해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돌파 감염 사례는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하고 지속기간이 짧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머는 돌파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부 경우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뒤 발생하는 감염 사례를 뜻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2회, 존슨앤드존슨은 1회를 접종해야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적이며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면서도 질병을 100% 예방하는 백신은 없으며 모든 백신에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백신 완전 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백신 접종이 미접종보다 낫다는 증거가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CDC는 미국 46개 주에서 1만 262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입원 또는 사망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돌파 감염 사례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자 10명 중 6명은 여성이었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세였습니다. 이 돌파 감염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감염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약 10%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 1.5%인 1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거나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82세였습니다. 이 중 28명은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거나 무증상 감염자로 조사됐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 중 555건은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 발견된 B117을 포함해 60% 이상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1억 1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CDC에 따르면 6월 21일 기준 이 숫자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장시간 착용하게 되는 안면 마스크에서 디프테리아, 폐렴, 내막염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11종이 검출됐다는 미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어린 아동들의 코로나 방역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플로리다 대학 질량분석연구소는 최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집된 마스크 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개가 기생충, 곰팡이, 박테리아에 오염됐으며 1개에서 소아 사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궤양, 여드름, 인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들도 발견됐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상 30도를 오르내리는 플로리다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한 한 지역 학부모들이 마스크 검사를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낸 6개의 마스크 중 3개는 외과용, 2개는 면 소재, 1개는 폴리에스터 소재 마스크였습니다. N94와 N95 등 보건용 마스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비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외과용 마스크와 한 학생이 학교에서 착용한 티셔츠도 함께 분석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와 티셔츠에서는 병원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티셔츠의 앞쪽 하단과 안쪽에서는 토양, 피부,
머리카락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백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의뢰를 주도한 한 학부모는 자신의 세 아들이 학교에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 발진 등 증세를 보여 조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는 1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온종일 학교에서 7시간씩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유일하게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먹거나 마실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검사 샘플 수량도 6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스크 전반의 위생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약 7,300만 명으로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예방접종 전까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가능 나이는 12세부터입니다. 미국은 한국 등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해왔으나 지난 5월 화이자 백신의 한정에 접종 연령을 12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즉 CDC 권고에 따르면 6에서 11세 어린이는 12세가 돼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5월 3일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응급조치들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몇몇 학교에서는 관할 교육감 재량에 의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를 의뢰한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서로 간 거리가 6피트 이내일 때 등하교 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한 학부모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 CDC는 지난 17일 비행기, 기차, 버스, 공항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면서 단 운송수단의 실외 구역, 즉 여객선 갑판, 지붕 없는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미 CDC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이상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염병 확산 이전의 일상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등 자연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침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 CDC도 자연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에 대한 마스크 사용 지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료받았던 약 중에 한 가지 알려진 이버맥틴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보나 기자입니다. 17일 미국 치료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 연구팀이 참가자 3,400명을 대상으로 이버맥틴 임상시험 총 24회를 실시한 결과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사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논문도 의학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버맥틴이 코로나19 환자 또는 고위험군 사람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438명의 코로나19 환자 표본에서 사망 위험이 평균 65% 감소했다고 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이버맥틴을 사용한 환자의 사망 확률은 2.3%였습니다. 이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인 7.8%에 비해 거의 3배수인 5.5%포인트 감소한 사망자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보통 수준의 확실성을 가진 증거는 이버맥틴을 사용해 코로나19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임상 과정에 이버맥틴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관찰과 연구 내용들은 이버맥틴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의료인 단체인 프론트라인 코로나19 크리티컬 케어의 연구에서 이버맥틴의 치료 효과에 관한 27개 연구물을 요약한 결과
코로나에 대한 치료 효과에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결론 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버맥틴이 치사율을 75%나 감소시켰다는 또 다른 논문을 인용, 미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버맥틴을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의학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제로 이버맥틴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버맥틴을 복용한 후 의학적 처치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FDA는 임상시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건 위험하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환자에게 이버맥틴 사용을 권장하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이버맥틴 사용 관련 증거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이 약물은 임상시험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이 약은 수십 년간 사용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염병을 억제하거나 종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많은 의학계에서도 사용하며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연구진은 분명한 안전성과 저비용은 이버맥틴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보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